2020년 11월에 4조 2교대가 시행이 됐습니다. 예전에 3조 2교대에 비해서 한 개 팀은 추가가 됐지만 지금 현재 여전히 3개 팀의 직제로 운영이 되면서 1팀 D반이라는 기형적인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동차 정비라는 것은 매우 막중한 업무이면서도 한번 사고가 생기면 크게 인명 피해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업무인데, 지금 현재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팀장은 없고 부팀장이 직무를 대행하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노동조합에서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공사에서 먼저 대책을 세워서 팀장을 추가로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공사가 할 일을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 지하철의 차량 노후화는 매우 심각합니다. 노후 전동차를 교체한 신형 전동차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전동차의 유지 보수와 신형 전동차에 인한 신규 업무에 대한 적정한 인력 배치와 팀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차량 기지창은 전반적으로 정비, 검수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도 그에 맞는 인력 증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동차 정비는 사고와 직결됩니다. 고장과 사고가 발생하면 인적 오류로 치부해서 징계를 남발하면서 공사 경영진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차량 정비 인력을 증원해야 하고, 차량 지부는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영무원이 순찰 중 흉기에 찔려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정말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하철 구조조정을 거듭하면서 대부분의 역사에는 2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찰은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영무원들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2인 1조로 순찰을 하면 영무실은 비워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력 구조와 업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는 이상 이런 불행한 사건은 절대 방지할 수 없다는 게 영무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안감입니다. 영무지부는 이번 교섭에서 영무지부 조합원들의 감정노동을 존중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감정노동 자격증 수당 신설, 고객센터에서 영무실로의 명칭 환원, 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 휴가가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교섭 과정에서 공사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영무원들의 감정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무원들의 감정노동을 인정받고 업무 중심을 시민 안전으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영무지부와 노동조합이 더욱더 힘차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 처음에 4월 달에 4호선 관련해서 명절날, 명절날 감사실에 조사를 했어요.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전체 기술 부서 전체를 갖다가 일주일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투쟁 주된 내용은 CCTV와 태그, 우리 신분증, 그를 활용을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징계 올린 거에 대해서 이제 기술지부에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 CCTV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감시 감독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투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열차 운전 수당을 정률에서 정액으로 변경을 1993년도에 했거든요. 그 당시 정액으로 변경하면서 선임기관사 정원 확대 등을 포함해서 직제를 조정하기로 노사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에서는 노사 합의 사항이 위반해가지고 선임기관사를 확보하지 않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당시 합의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차 운전 수당을 다시 정률화로 환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열차 운전 수당을 정액화로 변경하면서 기관사들의 실질적인 임금이 하락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노사에서 합의를 통해서 선임기관사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지만 지금 공사에서 이거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사들은 타직열에 비해서 또 사급 비율이 매우 낮거든요. 노사 합의를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직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직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원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사 업무의 중요성과 난이도를 감안할 때 올해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합니다. 작년 4월 1일 자회사가 출범되고 나서 조합원들의 기대만큼 처우가 많이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운영 서비스 지부는 대부분 주 6일 근무를 하고 심야와 야간 노동을 하는 조합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5%가 넘는 조합원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올해 단체 교섭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회사 설립 2년차를 맞이해서 올해는 반드시 대폭적인 처우가 개선을 해야 되고, 특히나 직종별, 근무 형태별 임금 형평성을 맞추고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회사는 용역업체 인력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용역 전환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회사 전환 전 용역업체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 인력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인력 불균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심야반 축소나 전동반 폐지 등 임기 은병식 인력 운영으로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회사인 부산교통공사는 예산을 증액하고 인력을 증원하고, 자회사는 업무별 특성에 맞게 인력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저희는 부산교통공사 직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직은 말 그대로 무늬만 정규직입니다. 고용전환 후에도 용역업체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2020년 1월 고용전환 후에도 2년간의 단체 협상을 거치면서 처우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면 그 어떤 다른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당연히 처우 개선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매월 실수령액이 180만 원 수준입니다. 표준 생계에 비해 턱도 없이 모자란 수준이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고용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처우 개선도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저희가 교통공사에서 전동차를 정비하고 안전시설물을 유지 보수를 하지만 그러한 경력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20년을 일해도 1년을 일해도 월급은 같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단체 협약과 규정도 정규직에 비해서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차별만 있습니다. 올해로 고용전환 3년차를 맞이했는데 앞으로도 저희는 처우 개선과 저희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일단 지난 2년간은 전국 전 세계적인 상황이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도 좀 많이 참았고, 특히 20년, 21년에는 무쟁의로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하면서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돈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보시면 전쟁도 있었지만 물가 상승률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실질 임금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강요받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임금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실질 임금 하락은 노동자 삶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임금 상승을 위한 좀 어렵다라면 공사가 다른 후생과 복지 관련된 다른 방안으로도 방안을 찾아서 실제 이 노동자의 삶,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차례 교섭을 진행하면서 공사는 계속 불가, 안 된다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교섭에 최대한 성실히 임해서 우리 지하철 노동자의 삶과 근로조건을 유지, 상승시키는 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조합원들이 보여준 쟁의 찬반 투표에서 94%의 투표율과 77%의 찬성률, 이 조합원들의 힘을 믿고 올해 교섭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안들을 쟁취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